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책을 만드는 날인데요. 좀 색다른 책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5개 정당 중에서요, 3개의 정당이 여성 대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요, 역대 최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요,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장관 3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성 정치인의 전성시대입니다. 여성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 대표 두 분입니다. 무려 4선 의원이신 나경원 의원, 청문회 스타 손혜원 의원 모시고 여성 국회의원들의 고충,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럴까? 여기 와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몇 번을 겪으면서 저는 이게 나서지 않고 국회의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 맞진 않아요. 유성현 위원장 사퇴합시다. 사퇴하세요. 자격 없는 위원장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뭐라고? 닥치세요. 마포 을에서는 더민주 손혜원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뛰어나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구명조끼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순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비웃고 있는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참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유신 독재자의 딸에 빌붙어서 폐악을 부리다가 이제 감옥으로 인생의 커리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전 야당 되니까 시원해요. 아,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당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안 그래. 아세요? 당선 안정권으로 추산되는 15번까지 대부분 정치 보복을 법으로 포장한다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은 대변인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규 씨 우리 이경규 선생님 오셨나? 이경규 선생님. 원래 아세요? 저 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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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젊으세요. 두 분 다 정말 동안이시고 미리십니다. 저희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좋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자분들하고 같이 있는 걸 많이 쑥스러워합니다. 정말입니다. 남자들하고 있을 때도 쑥스러워하시던데요. 그래서 두 분 모시고 들어가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연세가 저하고 나경원 의원님하고 중간이시죠? 아, 제가요? 아마 그럴게요. 제가 우리 당 수첩 이거 만들었잖아. 인기 그것도 되게 좋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새누리당인데. 이거 수첩 꺼내놔야 돼요. 아니, 그래도 하나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림이 이렇게. 그냥 아니, 뭔가 다서는 수첩 없이 할까? 수첩에 쓴 것도 없어, 지금. 그냥 너무 그림 좋다니 너라 그냥. 갈게요. 나- 자,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두 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 시사 만평 그리시는 우리 박순찬 하병님이십니다. 장돌이 아시죠? 네, 알죠. 반갑습니다. 저 뻔한 그림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두 분 이제 이미지 그리우신 거 있으시죠? 예. 두 분 나오셔가지고. 한번 예. 앉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아닌데. 제가 직접 뵌 적이 없어서. 허리 카천은 괜찮은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거울아.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거울아. 맛 빼고요? 그러면 이 얼짱을 이제, 얼짱 X를 치고 이렇게 해서 최고 유능한 정치인 역시 가선을 모시는 자세가 됐어. 그리고 이 역대 제일 이쁘게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추미애 대표님 화를 엄청 냈어요. 말을 안 된다고. 아, 이제 칼 들고 나와가지고. 어제 우리 예. 무섭다 내가 무서워. 야, 소년이 훨씬 잘 그리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내기밖에 나. 멋지다. 진짜 무섭겠다. 그러면 인물 갖고는 뭐 더 이상 약간 시큰둥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다 좋은데 제 외모가 이렇게 별거 확인이 되니까 또 기분이 나빠. 아, 그래요? 나름대로 좀 예, 신경 써서 꼬집을 그리긴 때는 했는데. 예. 아니야 이거 좀 눈도 크게 하시고. 아니야 이거 눈이 좀- 안 큰데 어떻게 크게 해 됐어.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야. 뵈니까 눈이 크신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화장실. 지나갔어요. 알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 그 들어올 때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십니까? 저희 같은 상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럼 어떤 소녀님 상의를 말씀 좀 잘 같이 하고? 교육문화, 교육 아, 쪽하고 교육문화. 문화 둘인데 저는 처음 뵐 때부터 예. 호감이 있었어요. 나연님한테 네. 어떤 호감이 있었습니까? 이게 마치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시고요. 보통 여성 의원들은 되게 굉장히 경직된 그런 옷차림을 아하, 해요. 근데 네네. 의원님은 항상 아래 위를 한 벌을 입으셨고요. 속에다가 네네. 늘 셔츠를 입으세요. 셔츠 자주 예. 입어요. 예. 얼굴은 연예인같이 예쁘신데 차림은 굉장히 오피셜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제 패션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젊어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골프옷 같은 거 많이 입으셨잖아요. 예. 저 그때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옷을 입으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셔츠를 입으시니까 참 좋네요. 아, 그죠? 네. 제가 대화를 이쪽 중심으로 해야겠어요. 얘기하면 바로 뭐가 튀어나오니까 불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네. 안 그럴게요. 조심할게요. 예? 아니 멋지세요 우리. 예. 아닌데 진짜 장수하세요. 아니 반면할까요? 아니 인기가 예. 계속 유지되시잖아요. 아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외모의 젊음이신지 생각의 젊음이신지 뭐 오늘 쭉 얘기 나눠보시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시죠. 저희가 인터뷰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막 하세요. 평소같이. 괜찮아요. 나연 사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손혜원님은 초선. 초선이에요. 이 사선과 초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국회 가보면 네네. 사선하고 초선은 거의 밥도 같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건든 서열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 초선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좀 다선이었죠. 유시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몰려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꼭 배지를 달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초선들은 좀 달고 다녀야지. 초선들은 좀 달고 다녀야지. 이게 사선 정도 되시면 이렇게 볼 때는 초선보다는 초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느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선하고 초선이 이렇게 같이 안 해요. 원래. 이번에 제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아니, 저도 사선이라고 아무하고나 안 해요. 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하고 제가 안 하죠.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 교문위에서 늘 뵈면서 약간 서로 통하는 호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서로 어떤 뭐 이 초선을 의해서도 또 인생에도 또 그럼요. 나이는 네, 제가 그리고 또 연배가 있으시고. 뭐 전문성이 워낙 탁월하셔서 그렇죠. 저희가 이 손 의원님 같은 분이 저희 당에
되셨으면. 저는 정말 이번에 홍보 막 이런 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 대통령 당선되신데 여러 뭐 요인이 있겠지만 네네네. 손 의원님이 하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 당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사선희 씨 나경원 의원님의 어떤 그 정치 이력서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8위학번이에요. 네. 8위학번. 92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그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셨고 17, 18, 19, 20 사성하셨고 13년째 정치 생활하고 있는 원조 국회 크래시 이렇게 하시는데 야, 잘 나가는 이 판사를 하시다가 왜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까? 저는 역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역시 저희 딸아이를 갖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억울한 사람이 많겠구나.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의 경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2016년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이 브랜드 디자이너로 대표적으로 그 소주 참땡땡 네, 참 땡땡. 첫 그리고 땡땡. 처음 땡땡. 야, 이거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 다 버려놨어요. 야, 이거 이름 때문에 이게 한잔 하고요. 그럼요. 취하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이 브랜드 네임이 속아가지고 이거 엄청 먹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참 땡땡도 뭔가 참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같아. 한잔하고 있으면 브랜드 너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같고. 예, 너무 잘 지었어요.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가끔 소주 먹을 때 네. 처음 땡땡을 잘 안 먹어요. 그 처음 땡땡 쓰신 분이 예, 저기 민주당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참 땡땡을 많이 먹는데 이 참 땡땡도 소주 지으신 거 아시면 우리 소주 폭탄은 뭘로 먹지? 고민돼 갑자기. 그래요. 아니, 이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소주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노숙자도 마시고 재벌 회장님도 마시는 게 소주예요. 남녀노소 빈부가 다 같이 마셔줘야 1조짜리 브랜드가 나오는 거죠. 그 별명이 그 미다스 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더스. 예,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그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는데 이 더불어민주당도 직접 만드신 이름입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네. 아주 그 지혜로운 스킬을 제가 발휘를 한 게 공모를 한 거예요. 네네. 만든 사람은 그래서 따로 계십니다. 아, 그러나 그래요? 그 일을 전체를 진두지휘를 이제 제가 했죠. 마지막으로 이 당명이 제일 좋겠다고 결정하시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렇죠. 로고 만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당명이 어떻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이름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이름이 전문가로- 나쁘다고 계속 얘기를 네네네. 했었거든요. 좋은 이름이 아닌 게 첫째는 변별력이 없어요. 이름을 기억하는데 한참 걸려요. 이제 그 입에 안 붙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고민하고 그죠? 있어요. 예, 예. 네네네. 사실은 당명을 지금 너무 많이 바꿔갖고 또 바꿀 수가 없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새누리가 발음이 낫죠. 나았어요. 새누리가 훨씬 발음도 낫죠. 낫고 이름은 좀 짧아야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기 좋고 발음하기 네. 좋아야 되는데 그 이게 다 조건이 안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체가 6자지만 그 약자로 만들었을 때 민주당, 더민주 이게 쉬운데 더민주.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줄일 때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한당, 한국당. 이 자한당이 될 때는 자한당. 사람들이 불한당하고 이제 딱 한자 그러니까 차이예요.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자한당이라고 했을 때 줄이면 잔당이 돼요. 그걸 더 줄이면 더 준 잔당이에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은 어떻습니까? 냄비밭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해서. 그죠? 근데 요즘에 그 복면가왕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로열티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면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의미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면 강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밀작, 배트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 복면에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밀고 나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다가 그것이 번 한 이제, 번 익숙해지고 나서 두 번째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면 받으셔야 단어가, 되겠네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거리가 됐었던 영화거든요. 그거 나를 MC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복면 다루는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게. 그쵸. 그거 제가 보면서 항상 억울하시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봐요. 정말 속이 쓰리실 시험 볼 것 때마다 같아요. 열받으시죠? 그렇죠. 아니 저 김성주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애써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딴 데서 히트하고. 아,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내나 밖이나 주변에 이 적들이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을 적이 것 같아요. 많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내부의 적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부의 적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부의 적도 내부의 굉장히 초선 의원이신데 빨리 아셨군요. 그렇죠. 현실을. 저는 이제 사선했지만 중간에 제가 한 33개월 쉬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들면 우리는 뭐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딱 그만두고 나서 전부 다 저여저여 나가고 싶었는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20% 이상 지는 거예요. 어허. 제가 제일 적게 져서 18%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게 뻔히 질 싸움니까 나가고 싶지 않죠. 당연히 안 나가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었더니 지금 우리 대표이신 홍 대표께서 저보고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밥 절대 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당에 후보를 못 내게 생겼다고 꼭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네네. 안 되는 선거는요. 네네. 정보와 돈이 없는데요. 아하. 정말 그것도 없을 뿐더러 당도 이 선거는 어차피 질 선거니까 후보랑 그 캠프가 하다가 그냥 실패한 선거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소위 친박 쪽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야 되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는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해서요. 버리는 카드로 그냥 재물 그런 게 정치입니다. 근데 근데 뭐 그 정도 갖고 선배님. 이렇게 네. 박택 선배님. 내년에 이게 똑같은 데자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당대표도 똑같고 거기 나올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당대표하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그럼 하고 어떻게 그랬어요,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 이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 당이나 한국당이나 그렇죠. 똑같은데 제가 보기엔 한국당에서는 뭐 일바로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대표도 뭐 갖고 밥도 사시는 거 아닐까? 밥 먹읍시다. 이제 홍 대표님이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절대로 버리는 카드 아니고 이제는 한번 그래요? 해보셔야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 당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근데 저희 당의 근데 이름으로 뭘 끝까지 할 수 안 있겠어요. 끝까지 안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정치는요. 눈치채셨구나. 정치는 원래 절대 한다 안 한다 하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라도 가능성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99%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당의 자유한국당은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이제 한 번을 놓치고 나니까 이게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성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잘 마무리를 해서 네네. 그래서 다시 신뢰를 얻는 것부터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가야 근데 될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태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새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걸 반대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하면 반대하고 이렇게 말하면 반대하고 하여튼 이 버릇만 있으니까 정치 자체가 사람들한테 아주 한멸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저 100분 토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고급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고급 예를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정치인이 됐을 때 네, 뭐 네. 주위에서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외모의 덕을 좀 봤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정말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많이들 기억해 주시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덕을 봤는데요. 네네.
정치인으로서 커가는데 조금 손해 본 것 같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게 여성 의원들이 미모가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지금 추미애 대표 인물 굉장히 예쁘십니다. 네네. 대표님 그 미인이세요. 이게 세련되거나 많이 가꾸질 않아요 우리 당 의원님들은. 아니 저희가 가꿔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잘생긴 남자 정치인 뭐 몇 명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맨날 뭐 미모의 여성 정치인 뭐 몇 명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미남 남자 정치인 해봐라 너희들 왜 미녀 여성 잘 모르시는 정치인만 것 하냐. 같은데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모 덕을 받게요 안 받게요? 저는 뭐 별로 이거는 완전히 무슨 여당 폄하야. 아니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조금 무슨 말씀이세요? 외모가 이거 정말 낫지만 저기 뭐야 지금 이 문자 폭탄 받으십니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평가를 하건데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네네. 그분의 그 젊은 시절을 보면 거의 연예인이에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제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게 어떤 스타일? 아니 아니 저는 그럼 대선 후보를 보면 네네. 문재인 후보보다는 그래도 뭐 유승민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가 취향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남자 의원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니 인물로 정말 굉장히 뛰어나게 개성이 강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타입이지. 표창원 의원 같은 분 잘생겼어요. 저랑 진짜 취향이 다르죠. 객관적인 관점이지 내 취향은 아니야. 취향이 정말 다르죠. 취향 아닌데. 두 분의 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놓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냥 보시기에. 84점. 84점. 오브라 84점. 진짜 많이 주신다. 그만큼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딱 냉정하게 그냥 외모만 딱 저 이제 홍준표 대표님 많이 닮았다고 제 주위에서 얘기. 진짜요? 네, 그런 얘기 가끔씩 하시죠. 사투리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니다. 심하다 그건 진짜. 그건 아니다. 제가 혼났습니까? 헐났죠. 저도 인정해요. 헐났죠. 그 우리는 객관적으로 여야가 같이 진짜. 여당 야당에서 다 저를 놨다고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두 분 친하시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이밍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쪽 전문가셨고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좋은 네이밍은 다 손 의원님이 뒤에서 만지고 있지 않을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명예과세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며칠 있다가. 네이밍은 이게 본질이 있고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뭐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에 있어서는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말도 많이 네. 하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는 건데 그렇죠. 홍준표 대표님도 네이밍 잘하세요. 네이밍 잘하시는데 네. 몸살이고 계시대. 그거는 네이밍이 아니고 프레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 잘못 갇혔는데 나는 10년 전부터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파 좌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파 좌파 이런 거로. 좌파 그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좌우하면 우리는 우파고 이쪽은 좌파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맡으셨을 땐 또 이쪽 색채가 조금 더 강한 정책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급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네. 말씀을 드린다면 그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조급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원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생각이었다.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문 대통령이 준비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감대를 못 얻으면 그런 걸 이제 우리 그래서 당에서들 이제 저희나 공감대를 좀 우리가 얻는 조금 작업을. 잘해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에 대한 연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제가 본데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두고 보죠. 네. 왜냐면 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직접 만나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좀 더 얘기하죠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이거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그 네이밍이 달인을 놓고 한 방송 한 1분 정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 토론은 한 30분 정도 네이밍의 달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너무- 제가 마치 앉아있으니까 손석희 앵커가 된 듯합니다. 두 분이 아주 격렬하게 또 비판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정권 실세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사님하고도 친하시고 초선이시지만 이미 홍보위원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실세의 영향력이 이미지가 있다.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또 이제 그 부인이 제 친구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는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 네가 꼭 필요한 게 나한테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전화를 끊고 살자. 우리는 나 때문에 그 양반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양반 때문에 저도 불편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고요. 할 말도 못해요. 지금도. 오히려 네, 누가 될까 봐.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통령의 영부인을 알아서 여기 당일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모든 걸 놓고 야당의 홍보위원장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네. 마치 무슨 뭐 제가 덕을 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실세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알고 영부인을 알아서보다는 제가 에너지가 많아서 열심히 일해서 실세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그냥. 실세는 맞으세요. 왜냐하면 공천도 좋은데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지지자들이 아는 분이 많은데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비례대표 1번이었어요. 그래요? 저 근데 비례대표 1번이었어요. 갑자기 지역으로 차출되신 거예요? 김종인 박사께서 네네. 정청래 의원을 공천 탈락하고 나서 우리가 이틀 만에 5.4%가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김어준이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네. 제가 나가야만 정청래 의원이 선당구사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 그때 당대표 전 대표 시절에 저한테 제가 거기 나간다는 기사를 보시고 전화를 걸어갖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선 위원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정청래 의원을 돕고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사실 잠깐 고민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잠깐. 그리고 그냥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네. 제가 나가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우리 당에 실망하신 지지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내 한 몸 가서 던지는 게 뭐 어려울까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네. 제가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지역구라는 생각을 지역구에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지만 이 정청래 의원이 저를 돕는다면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후회하세요. 거예요? 두 번 하실 거예요? 저 안 나갈 거예요. 다음에 안 나가실 거예요, 진짜로? 저는 끝이에요. 근데 끝인데 사람들이 댓글에서 많이 나와. 나경원 의원님 지역구를 도전하라고.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마포 안 할 거고요. 다른 데도 저는 제 직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비례대표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그죠? 비례대표에서 그 공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 진짜 어렵게 받았죠. 그죠?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뭐 대변인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대변인을 했을 뿐이고 친이 친박 우리 원조 나뉠 때 제가 친이도 친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 봤더니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에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송파병에 나가겠다고 거여 마천동인데요. 가겠다 그랬더니 실세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진짜 정권 실세가. 그래갖고 공천 만나봐라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실세들은 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놨잖아요. 근데 큰일 날 건방지게 뻔했네. 건방지게 말도 안 듣고 여길 갔어. 그러니까 공천 안 주는 걸로 알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천은 줘라. 그랬더니 어딜 줬냐? 왜 중구를 줬느냐? 그 당시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당대표가 종로 나갈지 중구 나갈지 모른다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중구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았어요. 항상 재물 노릇을 하셨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공천 안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안 되면 이제 내가 정치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고 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딱 한다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종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친박의 세상이 됐잖아요. 18대가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저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다시 공천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 이제 친박 실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대 공천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시장 선거 떨어졌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선 이제 33개월을 쉬었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 끝에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이겼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패했던 나 의원은 이로써 3년 만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정권 실세 다음이 골동 이건 또 아니 다른 뜻의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진짜 부자다. 좋은 의미에서 부자, 깊이가 있는 부자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저렇게 썼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들 지금 재산들을 쭉 네네네. 얘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골동품이 20몇 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낮은 칠기에 이렇게 그거는 소명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나전칠기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우리나라 공예 중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대표적인 건데 이 나라가 이 국가가 그 귀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모든 박물관은 지금 시점 거를 모아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36년의 단절 때문에 그런지 자꾸 그 19세기 것만 사요. 그러니까 가짜만 많고 그래서 제가 19세기부터 그 뒤에 장인들 유명한 사람들 거를 다 모아서 사드렸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는데 저도 사실 이게 멍해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근데 나라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이나 공예박물관을 해주면 저는 다 기증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다 줄 거예요. 총 골동 몇 점 정도 있습니까? 300점이 넘어. 300점. 대단하시네요. 놀 데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없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저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혜는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나경원 의원님의 어떤 그 이미지, 연예인 이미지가 있다. 아까도 뭐 말씀해 주시는데. 저 처음 와서 교문위 회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진짜 국회의원 하기 좀 아까운 외모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판사 되기 전에 뭐 배우의 꿈을 꿨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길거리 캐스팅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판사할 때요. 네네. 즉결 재판이라는 거 아세요? 즉결 재판. 바로 요새는 좀 네네. 바뀌었는데 제도가 즉결 재판은 아침에 이제 저희가 가서 하면 정말 밤새 술 취하고 아직도 술이 안 깬 사람들 이런 사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피고인이 갑자기 판사님 결혼하셨어요? 그러니 아니 결혼 안 하셨으면 며느리 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마치 공주같이 편하게 정치하는데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덕을 좀 본 것 같이. 근데 사실은 공주과가 아니라 제가 무술이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아까 동작구에서도 겨우 됐다 그랬잖아요. 처음 3선 된 게. 그러고 나서 제가 하루도 안 쉬었어요. 지역구. 지역구에서 제가 토요 데이트라는 걸 매번 합니다. 요새도 하는데 이제 100회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들 민원 듣고 정말 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개인 시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가끔 이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노력이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고민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상임위를 갈 때는 좀 이제 회의장을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가고 이러잖아요. 머리도 그래도 잘 빗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진짜 고생하는 걸 모르시나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연예인급 국회요. 다승 의원 내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당에 들어와 보니까 초선과 재선과 삼선과 다선과 이 모든 그 자리를 맡는 것도 다 달라요. 재선돼야 뭐 맡을 수 있고 간사가 되고 뭐. 근데 같이 이제 교문위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 바로 이렇게 앞쪽에 계세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 보는 말씀하실 때 앞에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우리 당 의원님입니다. 두 분은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저쪽 당도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죠, 보시게도. 근데 특히 네, 여성 의원들이 그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지를 때도 저는 반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데 저렇게 부끄럽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청초하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남의 일인 척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봐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이게 난동을 피울 때마다 의원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봤어요.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 인상이 약간 찌푸리신 채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딱 계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당론을 통일을 해도 또 생각이 똑같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어떤 질의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딱딱 그 자리 잡으면서 들어가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내공이 있으셔서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다선 의원이라고 점점 더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선될수록 또 좀 더 노련해지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5선, 6선 올라갈수록 나쁜 것들도 쌓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 이런 게 이제 다선이 되면서 좀 식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몸도 좀 사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선이 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선이 되면 아무래도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나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하면요. 그러면 몇 선 정도가 제일 많이 싸웁니까? 제가 초선 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어요. 요새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몸싸움은 안 하는데요. 예전에 몸싸움도 했잖아요. 그러면요. 몸싸움 하면. 그것도 초선 앞에 가고 뭐 아니, 2선, 그러면 3선 이게 줄을 섭니까? 아니죠. 3선, 4선 뭐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초선 빨리 앞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초선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저희 당이 전통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그런 면이. 또 남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 세상에. 아니 저 몸싸움 하던 시절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쪽 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단련이 있으시고 우리 그 운동이 그 운동이 아니에요. 아닌데 운동권들이 그 운동도 하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주로 이렇게 먹물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갖고 뭐 열심히 막 이렇게 정말 작전도 세워요. 뭐 우리 이렇게 국회의장석이 있으면 뭐 왼쪽은 뭐 무슨 상임위가 맞고 뭐 오른쪽은 어디가 맞고 막 다 해요. 작전 계획했는데 근데 맨날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어차피 지는 거. 그랬더니 남자 의원들이 그래도 또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새는 여성 의원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쪽은. 아니 그 몇 분이 전력 보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한 번은 정말 매번 단상 점거에서 실패하다가 한 번 딱 점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남자 의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나마나 금방 또 뺏길 거야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딱 점거한 순간 좀 있다가 그쪽에 민주당 쪽에 이 운동권 의원들 한두 명이 몸을 날려서 주가는 어디가 와를 금방 몸 날리기가 그냥 끝났어요. 모르시는구나. 그 어떤 여성 의원 한 분이 그
상대방의 머리채를 끌고서 나가는 그 사진 지금도 너무 유명합니다. 네. 여성 의원이? 여성 의원이 지금도 계세요. 근데 저는요, 네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제일 그 목소리가 높으신 그 여성 의원 두 분이 계세요. 네네. 우리 당의 의원들이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맡을 테니까 니네 둘이 이 사람을 맡아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는 이 사람을 감당했는데 둘이 이 사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 처음부터 딱 작정을 하고 이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 아이, 우리 야당할 때예요. 아니 이제 여당 되셨으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여당이 되니까 갑자기 저 지금 민주당에 삼선 여성 의원님 계신데 갑자기 밥도 먹자 그러시고 요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보고 밥도 먹자 그러시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당 하니까 괴롭죠? 네, 그래서 우리 여당하면 벙어리 냉가슴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덜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렇게 우리한테 큰 푸시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너무 늘 좀 그런 많이 바람이 조정당이야. 늘 그런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튼 이게 다선의 내공이 보이신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모르시는 건데요. 이거는 참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월급과 나경원 의원님 월급이 똑같아요. 아, 초선과 똑같아요. 육선도 똑같아요. 호봉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은 그거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선 되면 좀 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험이 높아지는데 이 세상에 어느 직업도 다 오래 일을 하면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국회의원은 일선, 조선이나 육선, 칠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느낌 낙선이 끼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보다 낙선 안 낀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연금도 없잖아요. 연금도 없어요. 퇴직금도 근데 없고. 많은 분들이 연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1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이제 개월수와 상관없이 조금만 국회의원을 해도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나마 없앴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없어요. 그리고 저같이 일찍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전에는 홍삼도 저만 먹다가 남편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남편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연금이 없어서. 연금이 없나?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 여성 외통위원장. 그 국회에서는요, 네네. 각 상임위별로 네네. 그 위원장이란 자리가 아하.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자리인데 특히나 외통위원장은 여성들이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여성 외통위원장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3선 때 하신 건가요? 예, 3선 때.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장 3선 때 들어오셨는데 상임위원장은 한번 하고 가시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의원이 바라보는 나경원 세 가지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근데 20대 국회의원의 그 여성 최다 당선이 지금 현재 51명 국회의원이. 예, 여성 의원들이 51명 되시죠. 예. 지역구가 25인가 26이고 네네. 비례대표가 25인데요. 숫자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17대 들어올 때 네네. 처음으로 여성 비례대표를 반을 했어요. 50%를. 그때가 40명 조금 넘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12년이 지나고 이제 16년째로 들어가는데도 크게 늘질 않았어요. 다른 이 외국에 비하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쪽보다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여성의 어떤 여성 지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위직 여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원이 계속 확대되면 좋은데 뭐 우리가 여성위원회도 따로 있고 여성부 장관도 있지만 그 부처에서만 챙기고 그 위원회에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여성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성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성부 장관, 요새 여성 장관들 이번에 입각하신 분들 보면은 그 전문성들이 정말 요즘 말로 쩔어. 다들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1984년도인가요? 여기 보니까 그 임영신 의원들이 그 상공부 장관 최초 임명할 때 그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이 결제를 받느냐, 또 뭐 안탕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어떤 그 성차별적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뭐 네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네. 여성들이 수적으로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네네. 지금 목소리 내면. 상당 대표가 다 여성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셉니다. 당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네네, 했다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 뭐 누가 좀 우리 당 사람들이라도 뭔가 여성 비하에 관련된 거 하면은 그냥 여성들 의원들 모임 방에서 난리가 윤리위원회 보내자고 난리가 나요. 벌써 거기서. 손 의원님은 굉장히 아주 낙관적으로 보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꼭 오랫동안- 동의하지는 않아요. 아니, 오랫동안 쭉 해오셨잖아요. 여성들이 지금 이제 여성이 세다, 여성이 이제 당 대표들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보시네, 그러다. 아직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여성은 여기까지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자유한국당만 봐요.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진짜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 추미애 대표가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약간 뭐 청와대 스탠스하고 안 맞는 거, 뭐 당에서 약간 스탠스 안 맞는 게 네. 제가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직 공유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는. 아니 이제 우리 절대로 아니에요. 소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네네. 우리가 사실은 장관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또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아니에요. 거 보면 굉장히 예. 달라지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좀 여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아직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는 남성이 아직은 많아서예요. 그럼 이제 그 나 의원님이 그 초선 때 하고 지금 사선이시잖아요. 네. 그럼 그 남성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죠? 어쨌든 좀 문화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초선 때만 해도 네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남성 의원님들이 네네. 막 어떤 여성 의원이 너무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면 저렇게 화려한 색깔 옷을 입고 왔다고 막 야단하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나 의원님이 초선 시절에 뭐 고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남자 사우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국회 밑에 가면 남자 사우나, 여자 사우나가 네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의원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뭐 여야 합의도 사우나에서 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사우나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제 여성 의원들도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은 이제는 여성 사우나에도 많이들 오시죠 다. 그래서 네네. 가끔 얘기 많이 나눠요. 그래요? 물속에서? 아니 뭐 꼭 물속에서 안 해도 아이고 우리 또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시간대가 그래요? 같아갖고 제 심상정 의원하고 자주 만나는데 뭐 제가 맨날 신블리 막 이러면서 네네네. 또 부르고 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네네. 저 TV 토론 준비도 거기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에 있으면요. 자꾸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어디 다른 공간에 숨어야 되는데 아무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죠. 거기서 이렇게 많은 많이 정보를 마신대요. 예. 운동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다 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사실 뭐 저 두 분이 이슈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손 의원님도 이번에 좀 사과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엄지손가락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손혜원 의원이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 기분을 내고 있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거 없이 제가 잘못한 거죠. 결정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고 긴장의 끈을 놓친 것이죠. 이제 김문자 할머님 빈소에 사람들이 네네. 없어서 쓸쓸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한 20명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100명이 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모르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을 제가 거기서 마치 상주같이 여기 가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네네.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사진을 찍자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10시가 넘어서 깃발까지 우리가 다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사진 하나 안 찍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한테 와주신 이분들한테 고맙고 그래서 했는데 그 전까지 사진 한 장도 안 찍었습니다. 예. 여러 생각을 해요. 잘못한 생각만 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만.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하고 뭐 둘러대고 하는 거는 일체 저는 뭐 하지 마라. 우리 보좌관한테도 이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자. 아마 이제 소녀님도 이번에 공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쵸. 아, 저는 지금 오래 정치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공인이라는 우리가 위치에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늘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저희도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상가집이에요. 코미디언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뭐 사진 찍자고 그러면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웃고 있지? 뭐 이렇게 아주 애매한 그런 것들이 참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했고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선 의원님은 상임위원장 회의장에서 닥치세요. 이게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55분 정도가 지체돼서 회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드릴 테니까 잠깐 그 상정해놓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적정 시점에서 드리겠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자격도 없는 의원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욱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뭐 욱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했어요. 그분 마크맨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여기서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착하게 해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잘 모르는 안희정 지사가 네네. 저한테 전화했어요. 잘 몰랐거든요. 저는 의원님 그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우울할 때마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희정 지사를 알게 됐어요. 그걸로 유명해졌는데 제 친구가 조용히 제 귀에 대고 동창했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도 닥치세요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저 국회에서 발의하러 나가실 때 딱 올라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야, 너 뭐야? 그러니까 왜 존경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하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댓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뭐야 이런 거야. 네. 뭐예요? 그렇게 해도 뭐야 뭐. 이거는 맞아요. 정말 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품격을 좀 높여야죠. 부부 간에도 왜 부부 싸움 할 때도 존댓말로 싸우라고 그런다잖아요. 제가 생각엔 이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예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간 지지자들한테는 환호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결국 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그게 투사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가 이렇게 귓속말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불속으로 의원님 들어갔지. 말씀하시고 이런 거 다 아는데요. 사실은 두 분도 이렇게 사적으로 조금 화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도 생각하시는데 듣고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선배님. 잘 좀 두 분이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자 아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아니고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토론 많이 나가고 그럴 때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화나야 될 때 어떻게 화를 안 내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좀 늦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화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옛날부터 좀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판사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라 막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꼭 배워야 될 건데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는 못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공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세요. 저는 저한테 그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가 어떻게까지 읽혀질까. 그래서 얼음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사한 그것이 약간 손해인 부분도 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슈의 중심이 있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다. 때로는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조용히 있어야 되는 시간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래야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뭐 아주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치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확인하고 제가 정치권에 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잘 고민을 보세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아니요. 저 우리 나 의원님은 굉장히 별명이 많아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얼음공주도 있고 뭐 얼짱 정치인, 새누리당의 김태희, 최근에는 뭐 근황의 아이콘,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의 소녀라고 있습니다. 그 왜 별명이 생긴지 아시죠? 손만 대면 잘 안 된다. 아까 마이더스의 손이었는데 네, 마이너스 손인데 마이너스. 저랑 자주 만나셔야지. 그러니까 똔똔이 될 것 같아요. 그 나 의원님이 그 지지했던 분들이 이 좋지 못한 결과가 많이 와가지고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별명이. 나경원 의원 역시 반 총장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혼자만의 고뇌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씨가 이런 걸 올리셨어요. 그 이제 저랑 이명박 대통령, 저랑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총장이랑 참 부지런하십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제는 반기문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서 저는 사실은 누구의 개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제가 뭐 선거운동도 나중에 뭐 당에서 하도 도와달라 그래서 한 7일인가 그때는 너무 어렵게 되고 나서 그래도 저는 저희의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가 이제 대선 후보를 나서야 되는데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가장 그 가치를 실현할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고 뭐 지지율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그분을 어떻게 좀 잘 모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정말 제가 무슨 뭘 어디에 붙어서 뭘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뭐 이제 그걸 놀리면서 이제 그런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닌가. 근데 그 이제 가시자 행보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도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새누리당을 떠나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지금의 새누리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우파는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정말 책임 있는 분 몇 분 좀 나가셔라. 그런데 안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탈당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분들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분들 빼놓고 다 헤쳐 모이는 당을 만들자. 근데 이렇게 좀 전열을 정비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 논의를 하는 날 한 20분이 모이셨는데 50명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으면 이게 재창당을 위한 탈당이 아니라 분당을 위한 탈당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탈당을 하면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당시 황영철 의원이 대변인격이었는데요. 탈당을 선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렇게 쭉 앉아있다가 의자를 확 빼버렸어요. 사진이 같이 찍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 옆이 이렇게 입 빠진 것처럼 비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분명히 가치가 명확해야 됐는데 당 이퀄 유승민 의원님으로 됐을 때는 우파의 이 본령들이 잘 안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님이 그 당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막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사실은 그 유승민 의원님 당이죠. 그런가요? 이혜훈 의원님은 유승민 의원님의 오른쪽이니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합류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뭐 원내대표 안 시켜줘서 네네, 뭐 그런 나한테 루머가 막 그래서 삐져가지고. 제가
그 이혜원 의원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미안해 막 그랬더니 두 분이 누가 선배세요? 우리 동기예요. 미안해 그러더니 왜 유승민 의원님을 공격하니 막 이러더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내가 좀 참 앞으로도 또 그쪽하고 뭐 이렇게 가실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저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바른정당 갔으면 더 편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에서 좀 자유롭고 또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라서 좀 편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 그냥 반성하고 참여하자 그런 뜻으로 여태까지도 그냥 좀 가만히 있었고. 근데 정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뭐 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 글쎄 우리가 뜻한 대로 자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모르지만 또 시도는 가능하잖아요. 내년에 시장.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 지금 몰라 안 또 좋은데.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몰라. 되게 다선 의원들은 그 자기 행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나경원 의원님은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게 1%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다 그러는데 많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절대 안 나갑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그럼 금방 나와요. 그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게 그게 정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근데 손 의원님은 이제 안 하신다고요? 안 해, 저는. 저는 안 해.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저는 비례대표 1번쯤은 간다니까. 그거 이외에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안 아니 해요. 비례대표 2번 되면 2는 남자야. 2번은 남자예요. 홀수만 여자예요. 3번 3번 안 가. 안 가. 날 몰라 알고 3번을 줘. 안 가. 이야. 역시 정권 실세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 비례대표 1번. 야, 실세 다르다. 3번은. 나 같으면 절대 못하는 3번, 얘기네. 5번 안 간단 말이야. 1번. 저는 비례대표 때 겨우 들어와서 그다음에 근데 겨우 뭐 당시 중구에다가 비례대표 몇 번이었습니까? 제가요. 네. 우리 당이 비례대표 16번까지 된다 그랬었어요. 예, 예, 그때 예. 인기가 없을 때니까. 예, 그래고 예. 제가 15번이었어요, 원래. 근데 15번. 비례대표 15번으로 밤에 끝났는데 밤새 2명이 앞에 사람이 날아갔어. 어머. 검증해서. 그래서 어이구. 제가 11번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15번이었어요.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두 분의 인명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서울법대 82학번, 그죠? 뭐 일명 뭐 똥파리 학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우리 82학번이고요. 아, 82학번. 예, 원희룡 제주지사도 아. 김난도 교수 얘기하시나 보다. 난도? 동창이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분들 중에서 뭐 학교 다닐 때 좀 좋아했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의원님을 좋아했다든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커피인지 찬지 주시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너무 싸게 사실이에요? 너무 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3명 중에 있나?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도 돼요? 계속 그림 좋은 그림을 만들어 볼까라? 아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에서 안 맞추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끝나고. 좀 대충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 손 의원님도 뭐 인맥이 대단하신데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 남편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아, 그게 무슨 예. 동창이 무슨 어렸을 때 친구가 무슨 네네. 인맥인가요, 그게? 아 그래요? 그럼 이 가까이서 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네. 아 그래요?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저는 참 심지어는 제가 4월 초에 더불어민주당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7월 6일 날 가는데 그 김정숙 여사가 신문 보고 제가 오는 줄 알았대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그거를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보기보다는 훨씬 더 단호하신 분이라는 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손 의원님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주말도 없어요. 그래요? 저는 거의 주말에는 그렇죠. 또 지역구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 지역 가서 챙겨야 되고. 지역구 챙기고 뭐 보통 보면 이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이제 제가 조금 좀 저는 아무래도 홍보 쪽의 전문가니까 원래 있는 조직보다는 이제 SNS나 이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아이돌급이라고. 제가 거리를 걷지를 못해요. 나 갑자기 왜 죄송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리를 걷지 못해요. 사진을 찍자고 줄을 서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게 굉장히 잘하고 저희는 계속 경로당 가는 거 이런 거만 진짜 경로당 타요. 이게 정말 아니 그거를 경로당 가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 의원님은 뭐 SNS를 하시고 이런 걸 주로 하신다면 저는 이제 사실은 막 엄마들을 만나보려고 뭐 녹색 어머니 활동도 하고 어머님들 가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손 의원님 방법을 조금 배워봐야 되겠어요. 의원님 그리고 대선 때도 우리 지역구가 젊은 애들이 그 성장 폭이 가장 컸어요. 투표율이 올라간 게 젊은 아이들이 우리가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기가 가장 좋아요. 손 의원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진보 보수 잘안 바뀌어요. 거의 다 결정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은 자기들 미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젊은 층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또 저는 사실은 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가 젊은 층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소통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바꿔야 되고 많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노력도 부족했고 사실은 환경이 이번에는 저희한테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은 맞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린 더 노력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투표율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나 의원님이 그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계속 덕담을 해주시네. 두 분 우리 손 의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남은 임기는 이제 제가 정권 교체하는 일 제 목표를 끝냈고 했으니까 이제 지역구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쪽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일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우리 손 의원님 갖고 계신 골동품 낮은 칠기를 박물관을 그럼 뭐 제 평생의 소명입니다. 꼭 만드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중에 별 소중하지 않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선물로 좀 그런데 관심 있으세요? 좋아하죠. 나중에 조용히 말씀 나누죠. 우리 나 의원님은 앞으로 이제 계획이 저는 사실은 지금은 너무 우리 우파가 네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갖고 제가 조금 아쉽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기대야 많이 할게요.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거 이제 책으로 내야 되는데 몇 쪽짜리가 나와요? 몇 페이지짜리? 쪽은 아, 100페이지 진짜로? 정도 됩니다. 사진 들어가고 이제 화면 아니 오늘 만화 것만 들어가고. 하나를 만든다고요? 그렇지. 예. 아 그래요? 그럼 말 많이 할 걸 그랬네. 우리 소녀님 말씀 더 많이 하죠.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꼭 토론의 일주일이 아니고 제가 지켜볼 것은 시장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번, 3번인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꼭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사만평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 감독님 좀 예쁘게 그렸습니까? 어디? 아니 불안해 죽겠어요. 이거. 이걸 가져오세요. 저희가. 이거 갖고 오실 겁니다. 나 의원님부터. 네, 자. 나 의원님은 원래 워낙 얼짱 정치 이미지가 강하셔가지고 아까도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뵀을 때 뭐 얼짱으로만으로 그런 표현만으로는 뭐 이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뭔가 이 깊이 있는 기품. 감사합니다. 나와서 이게 남는 장사네요. 그 얼짱에 가려진 그런 카리스마와 기쁨을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손
손 의원님은 제가 사진으로만 뵀을 때는 아까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을 했는데 직접 뵈니까 눈이 훨씬 크시더라고요. 야, 눈이 커졌어요. 맨 처음에 그 이미지 볼 때마다 어머나 눈이 커졌어요. 근데 저는 우리 박 선생님이 엄청. 너무 임팩트 있게 그 핵심을 잡는다 느꼈는데 오늘 정말 제 얼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 아니, 그런데 아까도 그렇고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아요. 아니, 진짜 너무 잘 잡으세요. 다덤벼 너무 잘 잡- 실력과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뵙고 너무 그 에너지를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다덤비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그죠? 뭐 얼굴 좀 더 수정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책으로 나가기 전에 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시민들의 질서는 유지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은 최대 1시간 늘고 질서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선택한 시 박원순 새 서울시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